안내를 좀 해달라 해서 말씀드리는데 모의고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물론 시간은 실제 시험은 9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학원 사정상 우리는 10시에 시작하고 10시에 시작하는 것만 좀 30분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학원에는 9시 반까지 오시면 되실 거예요. 9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한 자리 건너뛰어서 이제 앉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지 있죠, 시험지. 시험지도 최대한 제가 실제 시험의 그 폰트, 글자체 있죠. 글자체나 글자 크기를 거의 최대한 비슷하게 반영해서 그 형태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도 줄이 그어진 형태, 그 해설지 있죠. 답이 나가는 거, 제공되는 거. 거기다 다 적어 드릴 거예요. 답안지 형식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실 때 실제 시험 가시면 문제지하고 답안지하고 같죠? 똑같이 우리 답안지 드릴 겁니다. 답안지도 실제 그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줄이 그어져 가지고 있는 답안지 있거든요. 산업인력공단에 나온 거. 그 답안지가 제공될 거예요. 복사해 가지고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실제 시험 보시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조금 긴장은 덜 되실 거예요. 거기는 왜 그냥 시험장에서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네. 감독관이 없어요. 감독관이 없어요. 제가 와갖고 다닐 겁니다. 돌아다닐 거예요. 제가 돌아다닌 거는 여러분 컨닝하는 거 방지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쓰시는 게 어느 정도 쓰셨는가. 왜 그러냐면 제가 받아가지고 채점을 못 매잖아요. 못 매니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푸시는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내도 되겠다. 아니면 잘 푸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렵게 내고 좀 더 어렵게 내고 그렇게 갈 겁니다. 난이도 조절을 할 거예요. 여러분 푸시는 거 보고. 그리고 동영상 보신 분 중에 1회부터 8회까지 문제를 갖다 미리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4회까지 만들어 4회까지 제가 일부러 안 만드는 이유가 푸시는 거 보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분 남겨둔 거예요. 나머지 4회는. 이번 달에 다 만들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보신 분은 아세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신하는 걸 안 했어요. 뭐 어떤 거 자신하느냐? 저는 여기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1월부터 11월부터 5월까지 6월까지 하셨던 문제 중에서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모의고사에. 한 문제 만들고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문제 만들 때마다.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받으신 거 이제 오늘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하고 가시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보험의 이론 해가지고요. 얘는 제가 박스 처리해서 여러분 보기 좀 편하시라고 했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보기가? 네. 저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문 있죠? 거의 지문 문제가 될 만한 지문은 하나씩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요것만 보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자, 위험의 정의를 보시면 위험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앞으로란 말 때문에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가능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미래의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가능성이다. 그것을 학자들이 보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위험을 이렇게 오른쪽 가부터 마까지 해놨어요. 손실의 기회다. 뭐 손실의 가능성이다. 불확실성이다.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다라고 했습니다. 확률이다. 이제 굳이 이제 뭐 뽑으신다 그러면 손해사정자 시험에서는 위험이다 그러면 뭐다? 불확실성이다라고 답이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자, 2번에 보시면 위험과 관련된 개념에서요. 밑에 다 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 보시게요. 위험한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고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다. 지금 말을 좀 추상적으로 좀 어렵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예를 들었을 때 고속도로 운전할 때
운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아요. 이 그 상태입니다. 손인이죠, 손인. 손에, 아니, 죄송합니다. 위태죠, 위태. 위험한 상태죠. 제가 졸고 있나 보네요. 위태.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보시면 손의 원인이다. 화재다, 폭발이다, 지진이다, 폭풍우다, 홍수다, 자동차 사고다, 도난이다, 사망 등의 뭐다? 사고. 그러니까 꾸벅꾸벅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박아버렸다. 그게 뭐예요? 손인, 손인. 3번에 보시면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다. 그리고 손인의 결과다라고 되어 있죠. 손해죠, 손해. 손해. 자, 3번에 보시면 위태와 손인, 손해와의 관계, 손해의 관계에서 위태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손인은 사고 그 자체, 그 다음에 손해는 사고로 인한 가치 감소를 말합니다. 가치 감소. 그래서 위험 상황 밑줄 쳐보시고요. 사고 밑줄 쳐보시고 가치 감소 밑줄 쳐보세요. 얘네들 괄호 넣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제 빼놨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밑에 보니까 위험 상황이다 해가지고 사고의 원인이며 그 다음에 발생 전 단계다. 그게 위태고요. 밑에 보시면 손해의 원인이다. 발생한 겁니다. 손인. 경제적 수요 발생. 발생 후 단계 뭐예요? 손해.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3번에 밑에 답을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위태는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 사고 발생 가능성. 사고 발생 가능성. 동그라미 2번은 손이는 위험의 현실화. 위험의 현실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경제적 수요 발생 위에 들어갈 말이 사고 발생 결과 경제적 수요 발생. 그냥 사고 발생 결과만 적어도 될 겁니다. 거기에 제가 중복해서 적은 것 같아요. 사고 발생 결과. 다 되셨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위험의 분류 별표 치시고요. 분류. 별표를 딱 치시고 자, 괄호 1번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다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옆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위험인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밑에 답이 뒷페이지에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이고 보험 대상 위험이래요. 그게 자, 객관적 위험일까요? 주관적 위험일까요? 객관적 위험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으로 측정 가능한 것은 위험이라고 그러고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런 뭐에 불확실성이다 한다. 이거는 주관적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관적 위험.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보시면 손실의 기회, 이득의 기회, 즉 손실의 기회만 있느냐, 손실의 기회도 있고 이득의 기회도 있느냐에 따라서 자,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가 없는 거는 뭐예요? 순수 위험. 순수 위험. 그 다음에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는 위험. 투기적 위험이 있죠. 투기적 위험.
투기적 위험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 그겁니다.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그런 애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위험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위험의 발생 빈도와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다 해서 그대로 있냐 아니면 변하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냥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예전에도 이런 위험은 이 정도의 위험이었고 지금도 이 정도의 위험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다. 화산 폭발, 지진 발생, 그런 사고다 뭐 그런 거예요. 정태적 위험이 있죠. 정태적 위험.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기술 변화, 환율 변동. 자, 지금 뭐예요? 변자가 들어갔죠? 변자가. 우리는 어떤 동태적 위험이죠. 동태적 위험. 시험 보실 때 얘를 정태적 위험이 이런 사례를 두고 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태적 위험은 뭐 화산 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사고 그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동태적 위험은 전부 다 외우지 마시고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변자가 들어갔어요. 변자가. 변동, 변화 그런 말이 들어갔어요. 자, 위험이 미치는 4번에 보시면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좁은가 따진 겁니다.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좁은가. 자, 피해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다. 근데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인데 주택, 화재에다가 동을 쳐보시고요. 화재, 주택 화재입니다. 도난,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 이런 거는 특정적 위험이죠. 이 주택 화재란 말을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대형 건물 화재란 말이 나옵니다. 그 클 대자 있죠. 대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십니다. 화재, 어떤 특정한 건물의 화재는 뭐다? 특정적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뭐예요? 기본적 위험. 기본적 위험. 대규모 파업이나 실업이나 폭동이나 태풍 그런 것들이죠. 예전에 IMF 있죠? 그런 것들이요. IMF.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5번은 그 보험 가능 위험이 뭐 나중에 이제 보험 가능 위험이냐 보험 가능이 아닌 위험이냐만 나뉘는데 얘는 일단 보험 가능한 위험 중에서 계약 성립했다니까 보험 가능 위험이겠죠. 그 중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냐 부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집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다. 그러면 담보 위험, 자동차 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다. 운행은 여기서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 제외되는 위험이다. 뭘까요? 비담보 위험. 사례를 잘 봐두세요. 사례를.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면서 답을 안 달아버렸어요. 제가. 근데 이거 사례를 하나 보시라겠죠. 순수 위험의 종류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자, 머릿속에다 그림을 하나 그리시라겠죠.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옆에 공장이 있어요. 일단 불이 났어요. 이 공장 불이 났으니까 재산 손실이 됐겠죠. 재산 손실 위험이. 아직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이 번졌어요. 배상 책임 위험. 이 공장 비어 불나가지고 운영을 못 해요. 거기서 나는 거 간접 손실이요.
여기 계신 분들 다쳤어요. 그러면 인적 손실 위험 그렇게 같이 나 있죠. 그걸 잡으시고 한번 밑에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떤 걸 적으셔야 돼요? 자, 재산상의 손실을 처리하는 위험은 재산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위험으로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생산을 못하고 영업을 할 수 없더라도 고정 비용을 지출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며 생산 중단이나 영업 중단으로 순소득이 감소되는 위험, 간접 손실 위험이죠. 간접 손실 위험.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위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 위험이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야기한 손해 법적 회복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요. 기업 활동에 제약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가? 배상 책임 위험이고.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다. 소득 감소, 단절, 신체 및 생명의 손실 등 단기적, 장기적, 그 다음에 영구적이다. 그 뭐예요? 인적 손실 위험입니다. 인적 손실 위험. 5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당무장 표시도 체크해 두세요.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다.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네 가지. 객관적 위험, 그 다음에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입니다.